지목 변경 신청 관련 규정 정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요걸 봤었죠. 공사가 준공된 경우 이렇게 이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요 부분, 요 문구 때문에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우리도 다 이렇게 용도가 변경됐는데 수십 년 동안 용도가 변경된 상태로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문구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결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 지목 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 2007 구업 2104 판결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토지 지목 변경 신청을 했더니 보완해 오세요 서류를 반환했어요. 근데 그 처분을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건 1심이고, 1심 행정사건은 1심 구, 2심 누, 3심 두 이렇게 되는데, 형사사건은 1심 고, 2심 노, 3심 도, 민사사건은 1심 가, 2심 나, 3심 다, 행정사건은 구, 노, 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원고들 항소 기각해가지고 1심 사건을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2심 판결문은 1심 내용을 다 인용한다니까는 뭐 별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걸 1심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임야를 상속받았어요.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임야에 대해서 임야는 수십 년 전부터,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밭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상속인들이 여기 원고들하고 원고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임야에서 지목을 전으로 좀 바꿔주세요 신청을 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목은 임야지만은 사실은 전으로 활용을 했어요. 하면서 이거 보세요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항공사진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수십 년, 66년도 거도 이게 2007년도 사건인데 66년도에도 보니까 다 이렇게 전으로 돼 있어요. 지목은 임야였지만 66년에서 2007년이면 몇 년이에요? 한 40년 됐잖아요. 좀 지목을 전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지가 용도가 변경됐다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그럼 토지가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을 항공사진 말고 행정청으로 받았던 무슨 관련 자료가 있으면 허가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계속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겠습니다.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려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판결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피고는 이게 군청이죠. 군청 원고들에 대해서 지적법 시행규칙 25조 1항 3호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번을 신청서에 첨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간정보관리관의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지적법으로 돼 있었어요. 법명이 바뀌었던 거죠. 바뀌기 전에는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을 항공사진 말고 항공사진 그거는 증명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니까 행정청에다가 허가 신청 이런 걸 해가지고 허가를 받거나 그런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법에 보면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 보면은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 중에 임업용 공익용이 있는데 공익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원고의 주장은 뭐냐?
아까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 용도가 변경돼 토지의 법에 보면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상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토지의 형질 변경은 단순히 토지의 물리적 형태가 변경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토지의 법적 성질, 허가 받았다는 그러한 허가 서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목이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데 사실상 전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물리적 상태로 변경된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친 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내용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일이 다 읽어보진 않더라도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놨다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좀 시간 관계상 이걸 뭐 전부 다 자세히 읽어보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개별 토지 이용 가능성과 주로 문제되는 것이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가능성이 가는 것인데 이런 거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공작물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로 만들려면은 건축허가는 별도로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의 형상을 건축물의 신축에 적합한 대지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형질 변경에 대한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미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미 토지의 형상이 사실상 대지여서 토지의 형상 변경을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사실상 그 지목은 임야였는데 전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뭐 이미 다 바뀌었으니까는 형질 변경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상을 다 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여기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게 생략됐다는 거죠. 이것은 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 이외의 지목들 대뿐만 아니라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 이외의 지목들 상호 간의 변경. 그러니까 이 지금 소송 사건처럼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에 형상 변경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동일한 규율을 받는다. 형상 변경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대로의 형질 변경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에 정한 허가 기준에 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이런 것들에서 허가 기준이죠. 이게 허가 기준으로 규정한 거예요. 국토기용계획법에 전을 대로 형질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야를 대로 형질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임야를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형질 변경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야가 지목은 임야인데 실상은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게 대로 넘어가는 거죠. 임야에서 대로의 형질 변경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관계인들이 임의로 임야를 전으로 형성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서 전으로 바꾸는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것도 이러한 형질 변경 허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현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가지고는 안 되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현상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그 허가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행령 16조 1항 이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용도는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아니다. 사실상의 이용 현황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법에 따라서 그 도시계획 관리에서 일정한 지역의 토지 전체에 대해 이용 가능성을 규제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용도, 즉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 가능성의 용도를 의미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은 그냥 우리 땅 바뀌었는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소송이 걸리는 거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해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적법에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법이 허용하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 이것을 행정처분을 매개로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지적법 시행령 16조 1항 3호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16조 1항 3호가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 그런데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지적법 1항 이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토지의 사실상 이용 현황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개별 토지 이용 가능성을 규율하고자 하는 형질 변경 허가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이해관계인들이 임의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관련 제도의 규율 목적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 토지를 누가 언제 산지에서 전으로 불법 전용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들이 불법 전용된 토지를 승계 취득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목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하기 전에 토지 형질 변경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취하세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가 사실상의 현상 변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나서 이제 변경이 돼요. 그렇게 변경이 된 경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 86조라는 건 도시개발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 문구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 부분이 그 지목 변경 신청하는 데 있어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상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 절차를 거쳐서 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취지다. 이렇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